매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이스토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염원하며 조선 전국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3.1운동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3.1운동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일본에게는 조선인들을 무력으로 통제하는 무단 통치에서 그보다는 부드럽게 회유하여 포섭하는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꿀 만큼 경각심을 심어줬고, 우리 민족에게는 총과 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무장 독립운동의 의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3.1운동의 유산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조가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비조직적이고 산발적이었던 3.1운동의 단점을 보완하고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치고자 3.1운동 바로 다음 달에 세워집니다.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정부 수립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4월 10일 밤부터 시작된 토론은 국호와 임시헌장을 반포하며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국호에 대한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일본의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다는 뜻의 대안과 공화제국가임을 분명히 한다는 결의를 담은 민국을 합쳐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권이 황제가 아닌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상하이에서 출발한 임시정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 전부터 독립운동을 총지휘할 수 있는 기관, 즉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에 3.1운동 이후 여러 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여러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8개 정도의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현재 밝혀졌지만 실질적인 행정조직과 기반을 갖춘 정부는 중국 상하이의 임시정부, 서울의 한성정부,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총 3곳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정부가 세워졌다는 것은 달리 보면 민족끼리 분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주도 아래 정부 통합운동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1919년 9월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을 하고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선포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엄연한 정부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임시정부는 비밀 행정조직인 연통제와 통신기관인 교통국을 조직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선전활동을 펼칩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자 국민 납세 의무 규정까지 마련하는데 우리 민족은 한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까지 자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임시정부는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독립신문을 발간합니다. 임시정부의 활동과 곳곳에서 벌어지는 독립운동의 소식을 우리 민족에게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임시정부의 활동 중 외교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임시정부의 위치가 국제도시이자 프랑스 조계지인 상하이에 위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시정부는 출범 때부터 외교 활동을 중요시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임시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일어난 이집트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거론하게 합니다. 한국의 독립을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만들어낸 것이죠.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최소의 희생으로 큰 성과를 얻고자 한인애국단을 조직합니다. 한인애국단원 이봉창은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졌고 윤봉길은 일본군 순회를 향해 폭탄을 투척합니다. 이 일로 임시정부의 존재와 활동이 세계에 알려졌고 임시정부 요인들은 일본에 쫓기기 시작합니다. 상하이에서 무려 4,000km 떨어진 충칭까지 8년여에 걸친 이동 시대를 거쳐야 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임시정부는 군사활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수립 당시부터 독립을 위한 군사활동은 임시정부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임시정부의 국군 한국광복군은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대일 선전포고를 발표합니다. 이후 영국의 요청으로 미얀마와 인도 전선에 파견되어 영국군과 함께 연합군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미국 전략정보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도 계획합니다. 하지만 국내 진공작전을 실행하기 직전 일본이 항복하면서 연합군의 지위를 획득해 자주독립을 이루려는 계획은 안타깝게도 무산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3.1절과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시작한 것도 임시정부 때부터라고 하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헌법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제도적,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국호, 연호, 국경일, 기념일, 정부의 주요 인물들까지 실질적으로 이어받아 세운 것이죠. 전국의 대한독립 만세 함성으로 탄생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토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의 하이스토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